자, V6 엔진의 최고 출력 53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한 시간은 3.8초에 불과해요. 오랜만에 다시 한국에서 이 차를 만났는데 이 마세라티 특유의 전율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세라티 중에서도 가장 마세라티다운 자동차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김상영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모터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자, 뭐 배기 사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자동차가 소리를 낼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사운드가 중요합니다. 자, 배기 사운드, 우리가 흔히 뭐 팝콘 사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팝콘 사운드는 거의 대부분 감속할 때, 기어를 내려서 속도를 줄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고조될 때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때가 아니라 속도를 높일 때, 사람들은 언제나 마세라티에게 굉장히 짜릿함을 원합니다. 뭐 주행 성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폭발적인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최근에 마세라티도 굉장히 작은 엔진을 자동차에 집어넣고 있고 예전보다 많이 빈약해졌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꾸준하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6기통 엔진이 들어간 그레칼레, 그리고 특별한 트로페오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엔진 기통수는 작아지고 배기량도 낮아졌지만 기존의 마세라티가 추구했었던 사운드, 마세라티가 보여줬었던 사운드, 마세라티를 떠올리며 연상되는 사운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확실히 트로페오는 사람들이 마세라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맞춰준 자동차 같아요. 사실 꽤 오랫동안 마세라티가 정체기를 겪고 있었고, 그 정체기를 겪는 동안 스포츠카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느렸어요. 페라리의 예전 엔진을 사용했고 오래된 변속기를 좀 주로 쓰다 보니까 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시키지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마세라티들 굉장히 빠릅니다. V6 엔진의 최고 출력 53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63.2k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초고 이 최고 속도가 시속 285km입니다. 이 차의 무게가 2톤 정도 되거든요. 결코 가벼운 자동차는 아닌데, 그리고 뭐 윙이 달려 있거나 뭐 도드라진 부분이 외관상으로도 보이질 않지만 굉장히 공기역학적인 설계를 고려를 많이 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꽤나 높은 편이에요. 530마력이라는 출력이 요즘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세라티에게 기대하는 이 성능은 사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530마력이 그럼에도 괜찮은 이유가 이 힘의 밀도가 좋아요. 그리고 초반에 몰려있는 초반의 응답성과 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 차가 꽤나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 가속이 좋은 이유는 초반에 그만큼 힘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고속 영역이라고 하는 구간, 뭐 시속 100km에서 뭐 그 조금 위까지,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530마력으로 밀도를 꽉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너무나 경쾌하고 너무나 파워풀하게 느껴집니다. 자, 요즘 700마력, 800마력 이런 자동차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굉장히 알찬 530마력이 뛰어나게 느껴지기도 해요. 뜨아! 자, 이게 엔진 회전수가 너무 빨리 높아져서 패들 시프트를 미리미리 당겨놔야 됩니다. 예전 그란 투리스모, 뭐 그란 카브리오 이런 대표적인 스포츠카가 4초대였던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분명히 배기량도 낮아지고 엔진도 작아졌지만 순발력만큼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이 신형 엔진은 여러 가지로 마세라티가 사활을 건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라리의 엔진 공급 중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고, 마세라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자신들만의 엔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자, 마세라티의 새로운 이 6기통 엔진, 제가 들어가는 모델마다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MC20, 자,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되지 않은 신형 그란투리스모 트로페오, 그리고 이 그레칼레 트로페오까지 제가 여러 차종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을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된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마세라티를 경험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허술함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좀 이탈리아 자동차, 특히나 마세라티가 그러기도 했는데 엉성한 부분도 덜어 있고, 엔지니어링 쪽으로 뭐 독일보다 훨씬 더 날이 서 있다, 꼼꼼하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 마세라티가 출시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들, 심지어 저는 폴고레까지 타본 입장에서는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모든 면에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기블리 정도만 생각해도, 기블리가 출시된 지 한 7, 8년 정도 됐죠. 그때의 마세라티, 그리고 이 그레칼레 때의 마세라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마세라티 시승할 때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예전 마세라티, 기블리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약간 노후된 마세라티 느낌, 이것만 가지고 계셔서 마세라티에 박힌 선입견, 고정관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최신 마세라티들은 독일차 필적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엔지니어링이 돋보이기도 하고, 이 모든 측면에서 자동차가 조금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MC20를 시작으로 새로운 마세라티에는 이전과는 다른 디자인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레칼레의 디자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트로페오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명암이 짙은 그릴이 적용되면서 전장은 조금 더 길어졌고, 뒷바퀴의 면적이 더 커지면서 리어 휀더는 훨씬 더 불룩 솟았습니다. 트로페오를 상징하는 레터링과 엠블럼, 카본 파이버로 마감된 여러 부품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가죽으로 치장된 실내는 그레칼레의 성격을 대변합니다. 손이 닿는 부분은 가죽과 금속, 원목 등으로 꼼꼼하게 마감됐죠. 그레칼레는 고리타분했던 기존 마세라티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는 개별적인 조절도 용이하고 각종 정보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시계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디지털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실내 곳곳에는 많은 물리 버튼이 남았습니다. 마세라티의 고집이라고 봐야 할까요? 미련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레칼레는 포르쉐 카이엔보다 더 긴 휠베이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적으로도 훌륭한 비율이지만 실내 공간에 대한 이점도 생겼습니다. 그레칼레는 알파로메오 스텔비오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말이 공유지 실질적으로 일부 뼈대만 같을 뿐이고, 셰시, 무엇보다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은 전부 달라요. 트로페오 모델은 훨씬 더 그렇고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 그레칼레라는 자동차가 이 마세라티 안에서도 조금 애매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르반떼와 비교해도 이 그레칼레가 나은 부분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 과연 르반떼를 상위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자, 어쨌든 르반떼는 굉장히 오래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새로운 것들, 신기술들은 그레칼레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뒷좌석 공간이나 편의 장비 이런 측면에서도 그레칼레가 르반떼보다 나은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르반떼도 풀체인지가 되게 되면 이 그레칼레가 갖고 있는 새로운 장점들을 이식하긴 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애매한 구석들도 있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시승했을 때는 서머 타이어가 아니라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이 됐었어요. 그때 구비진 와인딩을 MC20랑 같이 달리는데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출력은 높은데 타이어가 그립을 받아주지 못해서
이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씨도 너무나 따뜻하고 이 차에 꼭 맞는 제 타이어가 장착이 됐어요. 이 브리지스톤의 최신 타이어 포텐자 스포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스포츠 타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립이 좋은 타이어고요. 자, 근데 이렇게 크고 단단한 스포츠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도 자동차의 세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승차감이 필요로 할 때 이 GT 모드나 컴포트 모드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기도 했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 그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에서도 자동차를 굉장히 움켜잡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에 따른,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센서가 자동차의 상황을 분석해서 시시각각 바꿔주는 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도 너무나 훌륭해요. 기존의 르반 때 사용했었던 에어 서스펜션과도 많이 다릅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감도는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주행 모드,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반응도 꽤나 빠른 편이고 판단력도 좋은 편이라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안락함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빠르게 달릴 때는 자동차를 단단하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마세라티는 GT를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비록 이 차는 SUV지만 승차감 하나만큼은 진짜 세단과 견줄만 한 것 같아요. 아마 국내 모든 그레칼레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옵션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레칼레를 구매하신다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역시 마세라티는 매뉴얼로 이 거대한 이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면서 달려야 더 재밌어요. 진짜 마세라티가 뭐 엔진도 새롭게 바꾸고 파워트레인도 이제 ZF 8단을 거의 고정화하면서 쓰게 되니까 파워트레인의 반응 부분, 조작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약간 허술하고 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었던 게 이탈리아 자동차들이었는데 그런 느낌들이 없고 너무나 기계적이고 좀 완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독일차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동차가 훨씬 더 좋아진 건 맞는데 이 개성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잘 서고 잘 돌고 잘 조작이 되면 뭐 좋은 거긴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지금 타고 있는 트로페오 모델은 이 그레칼레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에요. 가격도 가장 비싸요. 마세라티라는 자동차는 뭐 쉽게 손이 닿는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자동차인데, 마세라티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마세라티를 상당히 폭력적인 자동차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마세라티는 고성능 자동차를 만드는 건 맞지만 폭력적인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동차를 베이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페오랑 고성능 모델 자체도 엄청나게 뛰어난 승차감과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걸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세라티 하면 의뢰 막 슈퍼카, 막 옛날에 MC12 막 이런 자동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격하고 빠르고 뭐 날선 자동차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 그레칼레의 뭐 모데나 GT 모델, 이 기본 모델들을 경험하셨을 때 조금 실망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그레칼레 트로페오가 이 그레칼레 기본 모델이 되고 이거보다 훨씬 더 하드코어 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니즈, 욕구와 이 마세라티의 의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마세라티란 브랜드도 조금씩 더 변화를 겪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곧 있으면 이제 폴고레 모델, 전기차 모델도 나오는데, 이 마세라티가 전기차를 포지셔닝 할 때도 약간 럭셔리 모델, 그리고
고성능까지 겸비한 모델, 어찌 보면 최상위 라인업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이 나왔을 때 이 트로페오의 포지션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이 그레칼레 폴보레가 전기차로 최상위 라인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만들고 가슴을 울리는 자동차는 이 엔진이 달린, 새로운 내추럴 엔진이 달린 그레칼레 트로페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